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열린 쿠팡 청문회. 이 속 시원하게 진상 파악하려고 열었지만 지켜보신 분들 속만 더 터졌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이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나오질 않고 이 대신 나온 이들은 심려를 끼쳤다면서도 이번 유출 사고가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는 둥, 미국에선 법 위반이 아니라는 둥 화만 돋궜습니다. 대한민국이 호구냐, 김범석 의장 대체 어디냐, 의원들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습니다. 첫 소식 박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열린 쿠팡 청문회. 김범석 의장 불출석에 시작부터 질타가 쏟아집니다. 소재 파악 빨리 해주십시오. 범킴이 왜 안 오는지 아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박대준은 어디로 갔는지 주랭량을 쳤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도망가고 전화 안 받고 응답을 안 하면 답니까? 김 의장을 비롯해 핵심 증인인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했고 대신 참석한 간부는 영양가 없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지금 쿠팡의 책임자 일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옆에서 답하십시오. 그 회사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유출은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s not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so there's no requirement for us to file with the SEC for the incident. In the United States, this would not be a violation of law. 무책임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자 우리나라가 호구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천인공노할 행태 아닙니까?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불렀을 때 김범석 의장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백영훈 과기부 장관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자, 사고 이후에 한국인 대표 물러나게 하고 미국인 로저스 임시대표 임명했죠. 청문회 때 말이 안 통해 속 터지게 할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I don't know, 모른다 아니면 동문서답. 질문 하나 하기도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김범석 의장 대신 증인석에 앉게 된 두 명의 외국인 대표. I hereby swear. 옆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Where is Bom Kim located right now?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but I do want to make sure that my answers are being translated so that people understand them. And I'm unclear if that's happening. Are my answers being translated? 통역은 제대로 되고 있고요.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I'm in communication with our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with our chairman. 매 질문마다 의례적 답변으로 일관하자 의원들이 분통을 쏟아냅니다.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and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the committee might have. 위원장님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Thank you for your question. 존경은 안 해도 되고요. 네. 위원님 어디 있다고 합니까? Happy to be here 이런 거 번역하시겠습니까? 전략으로 지금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기로, 동문서답을 하기로 마음 먹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저게 전략으로 보입니다. 저도. 짧게 대답하라는 요구에도 질의와 상관없는 답변을 이어가자 In the United States, this would not be a 끊으세요. violation of law. We take Korean law 끊으세요. very. I would like to be able to complete my answers.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아이씨. 로저스 대표는 한국어로 된 PPT 자료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답변을 계속 피해갔습니다.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Can someone provide me with an English translation of it?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정치권도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김범석 의장 외국에 살다 보니 청문회에 불러도 안 나오면 그만이니까요. 아예 이러면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병역 기피로 23년째 못 들어오고 있는 스티브 유처럼 되는 걸까요? 장호림 기자입니다. 해외 거주와 공식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출석을 하지 않아도 외국 국적이라 출석 요구서 전달이나 강제 구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1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채택된 외국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국내 입국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 기피로 23년째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는 가수 스티브 유승준 씨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는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열고 소비자들에게 쿠팡을 탈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채널N 뉴스 장호림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본사 사무실이 백악관 근처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최주현 워싱턴 특파원이 그 사무실 찾아가 봤습니다. 만났을까요? 이달 초 문을 연 쿠팡 모회사 쿠팡 INC 사무실은 미국 백악관에서 남동쪽으로 차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13층 건물의 중간층인 8층에 자리했습니다. 한쪽에는 쿠팡이 후원 계약을 맺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소속 워싱턴 캐피털스 유니폼 모형이 전시돼 있습니다. 널찍한 사무실에서는 쿠팡 광고가 방송되고 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미국인 직원 한두 명만 드나듭니다. 취재진을 의식한 것인지 갑자기 사무실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김범석 의장이 출근했는지 인터뷰를 시도하려 하자 사무실 관계자가 나와 김 의장은 지금 이곳에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쿠팡 INC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워싱턴 사무실을 글로벌 업무의 본거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Actually, I think we're the largest private fulfillment e-commerce company in the world.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쿠팡의 지사는 미 연방의회와 백악관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기관과 미국 로비업체들과 소통하는 대관 전담 사무실인 겁니다. 앞서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자금 담당 인사가 운영하는 로비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트럼프 일기 실세를 영입하는 등 미국 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무려 6시간 30분 동안 생중계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매서운 질문, 오늘은 한국석유공사가 딱 걸렸습니다. 이 대왕고래 지난 정부 때 제대로 따져 보고한 거냐고요?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 일회용 컵 보증 제도도 지적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석유공사, 이게 그 유명한 석유공사입니까? 어디 계세요?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가 부실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 이거 뭐였죠? 네, 대왕고래. 대왕고래. 제가 보기엔 별로 재산성이 없어요.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 근데 변수가 많아서 그런 계산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면박을 줍니다. 1조 정도 입항피트가 있으면 경제성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기후에너지 환경부 업무보고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 컵 보증제 정책에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일회용 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 나요, 그죠?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했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제는 사실은 그 컵 가져갔다가 쓰고 난 다음에 가져오면 돈 돌려주겠다 그거잖아요. 그걸로 컵을 주고 좀 약간 탁상 행정 느낌이 나요. 제도 설계를 보다 세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희애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대통령 오늘도 생방송 업무 보고를 쭉 봤더니 정말 전례 없이 질문을 쏟아내는데 매우 독특한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업무 보고도요. 오늘은 오전 9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무려 6시간 반 동안이나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가 말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과거와 확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저 기사 댓글 보고. 누가 또 역시 이거 좀 지적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정운천 전 총리께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물어봐라.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 그 말이야.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댓글 보고 던지고 누가 얘기해서 던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과거에는요, 대통령이 부처나 참모가 보고를 올리면 그걸 듣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직통으로 받아서요, 그거를 아래 참모에게 묻는 식입니다. 이른바 직통 리더십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이 업무 보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요, 대통령이 민원 메시지를 참모들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대통령이 다 어디서 듣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는데요. 일단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전화번호를 한 번도 안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요,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 대통령이 가령 지난 6월에 경제부처 공무원들하고 비산 점검을 열었을 때도 개인 전화번호 딱 알려주면서 직접 연락하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업 사람들 만날 때도 뭔가 건의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요, 기사나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도 아주 꼼꼼히 읽어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오늘도 댓글에서 봤다면서 이학재 사장 논리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런 직통 리더십은요, 바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즐겨 쓰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요, 뭐 개인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 그걸 검토하고 필요한 건 정책에 직접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야, 그 대통령이 직접 다 듣는 거예요, 그죠? 뭐 지인이든 누구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일단 이 대통령은요, 누군가한테 가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날것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듣고 그렇게 사안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에선 이런 리더십을 두고 이제 강덕구 의원이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요구입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 민원 대신 물어봐주고 또 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뭔가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즉흥적으로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지시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는 기존 업무 보고 방식은요, 정제돼 있죠.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 바뀐 보고 방식은요, 예측 불가능하고 굉장히 또 불안정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거칠고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툭 던진 지시, 또 질문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당장요, 이 대통령이 그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마디에 오늘 탈모 치료제 관련 주가가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오늘 뭐 또 주가가 널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말의 무게가 크다는 뜻이겠죠. 자, 이남희 기자,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다른 부처 업무 보고 자리였는데 시작부터 사실상 이 사장을 겨냥했습니다.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요. 홍지연 기자입니다.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자리인데 시작부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따졌습니다. 이 사장이 지난 업무보고 후 별도 회견을 열어 반박한 것을 비판한 겁니다.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을 줬습니까?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그건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역할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검색은 공사가 아닌 관세청 업무라고 반박한 데 대해선 기사 댓글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근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MOU를 맺고. 만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 대신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대통령이 책갈피 외화 반출을 언급하면서 범죄수법만 알렸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도자료를 다 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장의 책임을 피하려는 자세가 가장 분노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이학재 사장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말이 틀렸다며 참모들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달라면서요. 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최승현 기자 보도 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토론회에 방문한 이학재 인천공항 공사 사장. 실시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소식이 전해졌지만 말을 아낍니다. 일을 하지 않고 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냐 이런 발언이 아무래도 좀 사장님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전혀 제가 듣지 못한 얘기라서 좀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금은 1시간 30분 뒤 이 사장은 SNS로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청과의 업무 협정, MOU는 협조하는 거지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이라고 썼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우회적으로 직격했습니다. 야권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의 장들을 결국 찍어내게 하려는 공개적인 모욕 장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학재 사장을 트집 잡아 그만두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인천공항공사에 김현지라도 보내기로 한 거냐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드러나는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의 무능을 물타기 하는 거냐며 변명과 말꼬투리로 국정을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이남희 선임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2라운드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이 대통령이 지난주 업무 보고 때 바로 이학재 사장 공개 질타하면서 이 사장이 또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요, 오늘 산업부 업무보고 자리였습니다. 국토부와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그 시작 전에 바로 또다시 이학재 사장을 저격한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뒤에 이 사장이 반박 SNS글 올리면서 충돌 2라운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외화 불법 반출되는 거, 책갈피에 넣어서 하는 거, 그거 누가 단속을 해야 되냐, 그죠? 자, 지금 이학재 사장은 관세청이 해야 된다. 그죠? 대통령은 공항공사 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1만 불 이상 외화 반출 단속을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한 게 맞냐? 이 위탁이란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은요, 지난해 공사와 인천세관이 양해각서, 즉 MOU를 맺었으니까 공사에 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니까 공사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학재 사장은 MOU 체결한 건 맞다. 하지만 위탁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네요. 두 사람 다 MOU 체결은 맞다는 거잖아요. 그럼 MOU 보면 되잖아요. MOU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8월 5일에 공사와 인천세관이 체결한 양해각서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이 중에 보면 검색 범위에 $10,000가 넘는 외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협약은요, 지난해 이학재 사장이 직접 체결한 게 맞습니다. 보면 대통령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좀 맺었네요. 맺고 저런 내용이 있네요. 근데 왜 이제 생각이 엇갈리냐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양해각서 살펴보면요, 위탁이란 말이 딱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공동 노력이라거나 상호 협력이란 말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이렇게 협력을 하겠다 맺었기 때문에 자, 외화 10,000불 이상 외화 단속 검색 업무는 공항검사 업무가 맞다. 그러니까 위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학재 사장은 좀 다르게 봅니다. 그 위탁이라는 말에는 책임이란 말인데 MOU는 법적 책임을 가리키는 말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일 뿐 법적 책임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이 법적 책임을 있냐 없냐 이걸 갖고 다른 건데 결국 업무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사실 오늘 다른 부처 업무 보고 자리였거든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일단은 대통령은요, 이학재 사장이 계속 그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데 대해서 오늘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라고요. 그러니까 공항공사 사장의 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있는 그런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학재 사장 입장에서는 뭔가 야당 정치인이면서 공항공사 사장이라는 두 가지 특수성을 또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또 3라운드가 벌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예고 없이 던진 화두들 후폭풍이 거셉니다. 탈모나 비만 치료약도 건강보험 적용되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당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오늘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상당할 거다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미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질병적 탈모에 대해서는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탈모 환자 수는 23만 5천 명으로 급여비는 380억 원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전체 탈모 인구 1,000만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경우 2조 원 상당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보 재정의 2%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일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감면해주는 문제에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무언의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장관은 윤리적, 도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말기 의료나 돌봄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도 이미 수술 치료에는 건보 적용을 하고 있는 만큼 범위를 넓힐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탈모인들은 반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는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약값 부담이 줄어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험 재정을 여기에 쓰는 게 맞냔 겁니다. 최다희 기자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탈모약 처방을 받은 시민들이 약을 사갑니다. 하루 한 번 하나씩 시간을 일정하게 드시고요. 대통령의 탈모약 건강보험 혜택 검토 지시에 시민들은 약값 부담이 줄 거란 기대감을 비칩니다. 할인이 된다는 거 하면 저희 좋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을 따박따박 내잖아요. 근데 혜택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탈모가 시효나 이런 데도 문제가 되잖아요. 구매했을 때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됐어요. 하지만 한정된 보험 재원을 탈모약에 쓰는 게 맞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제도 내고 사야죠. 이거는 건강보험은 좀 암 환자나 좀 아픈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뭐 가발 대용품도 있고 가발을 쓰기 싫어서 약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고. 약값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년 약 처방 받는데 10만 원대 초반?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만약 건보 지원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험 적용되면 위고비 같은 것도 구매해볼 생각이 있어요. 미용 목적으로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다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환자 단체들도 지원의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기질환 환자들이 있으면 치료로 인해서 받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급여가 우선 돼야지 되는 게.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이 탈모 논쟁에 정치권도 갈라졌습니다. 여당에선 효능감 있는 정책이라며 탈모인들은 좋아서 잠 못 잤을 거다 치켜 세웠는데요. 야권에선 재정은 어떡할 거냐, 모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했습니다. 탈모 시술을 받아보고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
전과 후에 느끼는 차이가 상당히 크긴 커요. 그래서 저는 효능감은 있는 정책이다. 효능감은 자신의 경험까지 공유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 고민을 덜어줬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어젯밤에 너무 좋아가지고 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건보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하고 낳는다면 좋은 일 아니에요? 모퓰리즘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 고민 없는 선심성 정책이란 겁니다. 그리고 보면 재정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가스가 빵빵 터지고 석유가 막 나가지고 그걸로 될 수 있으면 해야죠. 온라인 커뮤니티도 갈라졌습니다. 생존 문제가 맞다, 담비 같은 소식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반면 속눈썹이 눈을 찌르니 속눈썹 파마도 지원해야 하는 거냐, 보험료 팍팍 오르겠다는 부정 반응도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대통령의 질문으로 논쟁이 붙은 곳 또 있습니다.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인데요. 난임 부부를 위한 한의학 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발언이 의료단체 간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보험 처리가 돼요? 국가 지원이 있어요? 한의학 쪽은 보험 급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사 출신인 정은경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정 장관이 한의학 난임 치료를 폄훼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난임 진료에 한의학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수견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사업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이 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 급여 운운하는 거는 그야말로 앞뒤가 바뀐 얘기고. 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양방과 한방 간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이어갑니다. 한학자 총재가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점령하라. 그러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2, 2022명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실을 특검이 파악했습니다. 자, 대선 연도에 맞춰 정치인을 포함해 국내외 사회 지도자급 인사를 모으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면면을 보면 통일교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접촉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2021년 5월 통일교가 전 세계 지식인 연대체를 꾸리겠다며 출범한 조직 싱크탱크 2022 출범식입니다. 참석자 면면도 화려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싱크탱크 위원장을 맡았고 집권 1기를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최소 10명이 넘는 여야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일교가 당시 밝힌 싱크탱크 2022의 전체 참여자도 총 2022명. 2022년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각 분야의 VIP급 지도자들을 전방위로 접촉해 끌어모은 걸로 보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과거 언론에 국회의원, 경제인, 종교인 등 6개 연합 조직을 만들었고 여기서 국내외 각각 1,011명을 뽑아냈다고 밝혔습니다. 2022라는 명칭과 참여자 수도 대선이 열리는 2022년에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가 내부에 청와대와 국회를 점령하라고 지시했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어제 한 총재 재판에 나온 통일교 계열단체 관계자도 청와대와 국회를 점령하라 하신 참어머니 말씀을 실현하고자 정치인을 교육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점령하라는 건 종교적인 격려라며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하란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가 특정 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통일교 특검을 같이 하자면서 민주당을 향해 협공을 펼쳤습니다. 이 연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너무 앞수라도 하면서 찍어야 되잖아. 두 손으로 같아. 손님 먼저 하지. 저부터 할까요? 알겠습니다. 손님인데 먼저. 저희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에 신속하게 호응해 주신 송원석 원내대표님 역시 탁월하시다. 양당이 특정 현안에 머리를 맞댄 건 처음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통일교 특검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며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과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에게 특검을 거부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입니다. 이미 80% 정도 합의됐다며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조율도 어렵지 않을 거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이 좋은 계기가 돼 야권 진영의 연대가 본격 시작된 것이라고 말해 지방선거 연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민주당은 명청대전이 시작이 되는 걸까요?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 친명 성향 3명, 친청 성향 2명. 이 친명 후보들은 대통령을, 친청 후보들은 당원 1인 1표를 앞세워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 막이 올랐습니다. 친명 진영 3명, 친청 진영 2명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 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 영입인재 유동철 지역위원장이 나섭니다. 이들은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약간의 엇박자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는 그런 지도부가 돼야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꿈꿔왔던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정청래 대표와 함께 당직을 한 문정복, 이성윤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정 대표가 추진하다 무산된 1인 1표제 재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권리당원 대의원 1인 1표를 최고위원이 되면 다시 추진해서 당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똘똘 뭉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치러집니다. 3석 중 어느 진영에서 2석을 가져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방송인 박나래 씨의 이른바 주사 이모 파문이 연예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키도 주사 이모에게 집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유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주사제 투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주사 이모 이모 씨에게 불법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시인했습니다. 이 씨에게 병원 밖에서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소속사는 키가 지인 추천을 받아 이 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병원에 방문해 의사로서 처음 알게 됐다며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사 이모 이 씨가 의사인 줄 알았다는 건데 어떤 약품이나 주사제를 몇 번 투여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키는 예정된 일정과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키는 SNS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입장을 빨리 밝히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키는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 이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이 씨 SNS에서 명품이나 음반 등을 선물한 정황이 여럿 발견돼 이 씨의 고객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새벽에 배송하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택배기사가 배송하는 사이 20대 남성이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추적을 피하려 차량 번호판을 사인펜으로 위조까지 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택배 트럭이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배송기사가 상자를 들고 배달을 가는 사이 젊은 남성이 트럭 쪽으로 다가옵니다.
자세히 보니 양손에 검은 장갑도 끼고 있습니다. 배달을 마친 택배기사가 다가오자 잠시 다른 골목으로 걸어가는 척하더니 택배기사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시 빠르게 다가가 운전석에 올라 차량을 몰고 사라집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20대 남성이 택배 트럭을 훔쳐 달아난 건 그제 새벽 2시 53분쯤.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인펜으로 트럭에 달린 번호판 숫자 3을 팔로 고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시민이 번호판이 이상한 트럭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트럭을 발견해 트럭 근처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운전면허도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옆 차선에서 달리던 SUV 차량을 밀어냈습니다. 충격에 튕겨나간 차량이 3m 높이의 강둑을 넘어갈 정도였는데요. 정작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나란히 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차와 SUV 차량.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우측 깜빡이를 켜더니 차선을 옮깁니다. 바로 옆에 있던 SUV 차량을 밀어붙이더니 끝내 부딪힙니다. 화물차와 도로 경계석 사이에 끼인 SUV는 크게 휘청이더니 강둑을 넘어가 버립니다. 화물차는 서지 않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피해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3m 높이의 영산강 하고도길로 튕겨 나갔는데요. 현장엔 차량 파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밀려났다면 두 건너 아파트 단지까지 덮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는 폐차를 해야 할 만큼 크게 부서졌습니다. 폐차해야겠죠. 차 빼기도 애매했죠. 60대 SUV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지금도 사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올라가져 있었으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너무 아찔했어요. 화물차 운전자를 특정한 경찰은 왜 사후 조치를 안 하고 현장을 떠났는지 조사 중입니다. 본인이 이제 모르고 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뺑소니 혐의점을 두고 입건한 상태고요. 승용차가 급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며 빙글빙글 돕니다. 도로엔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난폭 운전은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주 만에 붙잡힌 운전자, 제주에 놀러 온 20대 관광객이었습니다. 호기심이래요. 거기가 차가 좀 뜸한 항 부근이거든요. 경찰은 난폭 운전 혐의로 이 관광객을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2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중 전국 1위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가 미납된 세금과 과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최 씨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지금까지 체납된 과징금은 총 25억 500만 원으로 개인 체납자 중 전국 1위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에 있는 최 씨의 부동산 일부를 공매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성남시가 압류해놓은 최 씨 소유 부동산 21건 가운데 서울에 있는 건물과 토지 각각 한 건씩을 공개 매각해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겁니다. 최 씨가 성남시 쪽에 어제까지는 내겠다는 의사를 전해놓고 결국 납부기한을 넘겼다는 게 강제 처분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공매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부동산 가격이 선정되면 진행됩니다. 성남시는 최 씨가 분할 방식으로라도 과징금을 내면 공매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기업 총수 일가나 고위 인사들, 유독 이태원과 한남동에 많이들 산다고 합니다. 보안이나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가 꼽히지만 풍수지리적 이유도 한몫한다는데요.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2018년 아들 학업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왔던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은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총수일가의 거주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 일대에 몰려 있습니다. 한 기업데이터 연구소가 대기업 총수일가 436명 자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2%인 100명이 한남동과 이태원동 일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도 한남동과 이태원 일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지역을 택하는 이유로는 보안과 접근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재벌 총수들의 집이 밀접한 서울 이태원동 주택가 입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목 초입부터 경비 초소가 배치돼 외부 차량과 사람 동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 총수일과 관계자는 강북과 강남을 오가기 좋고 핵심 업무지구 접근성이 높아 입지 측면에서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남동 일대가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전통적 명당이라는 풍수지리적 해석도 나옵니다.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도 재벌가 부분들은 중요시 여기거든요. 뒤에 이제 남산이 위치를 하고 앞에는 한강이 위치를 하는 배산 임수형이 완성형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저층 고급 빌라가 많아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집에 오래된 에어컨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0년 전 한 가전회사가 이벤트로 순금 로고를 붙인 에어컨을 팔았다는데요. 지금 시세면 7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각기 다른 알파벳들을 금은방에 들고 옵니다. 철자를 조합해보면 시중에 한 에어컨 브랜드 이름이 나옵니다. 에어컨에서 뛰어듭니다. 에어컨 어디 붙어 있었어요? 정면에. 한 가전회사가 2005년과 2008년의 이벤트성으로 각각 만대 한정으로 순금 로고나 명판이 적용된 에어컨을 내놨는데 최근 금값이 뛰자 팔러 온 겁니다. 중량은 한 돈이 조금 못 미쳐요. 예, 그래서 요 금액이 71만 3천 원. 많이 나왔죠. 실제로 지난 20년간 금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08년에 출시됐었던 해당 에어컨 제품에는 이 순금 한 돈짜리 명판이 붙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순금 한 돈을 팔면 13만 원 정도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76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17년 사이 금 시세가 6배가량 오른 겁니다. 2005년에 출시된 제품도 있는데 당시 시세와 비교하면 1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순금 로고를 두고 요즘 같으면 할 수 없는 제품 출시다. 폐가구점에서 보이면 떼가고 싶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걸 떼어서 저거에서 팔아야 되나 저는 고민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전업체 측은 당시에는 일회성 행사였는데 지금 화제가 돼 놀랍다면서도 현재로선 비슷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공항에 등장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혼잡과 소란, 승객들 불편,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럴 바엔 아예 돈을 받고 전용 통로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콩이나 LA에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우르르 달려가고 차단봉도 무너지고 위험합니다. 나와주세요. 인기 스타의 입출국 때마다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인천공항. 올해부터 인파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까지 만들었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 그룹이 출국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주일에 한 7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인파가 접근할 수 없도록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검토했지만 시행 하루 전 무산됐습니다. 특혜 논란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예인들도 일반인처럼 일반 출입문으로 드나들죠. 이렇게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되 자격을 까다롭게 하거나 유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연예인을 공항에서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스타들의 입출국 현장은 전 세계 팬들의 주목하는 또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업계에서도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정치권에서도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홍콩처럼 출입문을 분리해 안전을 보장하되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용비를 물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미국 LA의 경우에도 연예인들은 별도 출입문 사용에 연 700만 원을 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중 1,480원을 넘어 1,500원까지 위협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처음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기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다른 면에서는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합니다. 외채를 갚지 못해 무너지는 건 아니어도 환율이 물가를 밀어올리며 양극화 심화 같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1,470원대를 이어가면 소비자 물가가 한은의 내년 전망치인 2.1%를 넘어 2.3%까지 오를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서학개미 책임론엔 특정 그룹을 탓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환해지 전략이 노출되면 오히려 악용돼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해지하는 시점, 또 해지랑의 중단 시점, 이런 의사결정 이 기준이 너무 해외나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너무 알려져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 말 1,400원대로 올라선 뒤 단 하루도 1,300원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장중 1,482원을 넘어서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중일 간의 갈등이 아슬아슬합니다. 중국은 군사력 과시에 여념이 없는데요. 로켓포 발사 훈련 영상을 공개했고 항공모함 세척 시대를 맞았다며 자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청일 전쟁에서 패전한 지 130년 만이라며 유독 일본을 겨냥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차량이 발사대에서 로켓포가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됩니다. 표적을 향해 그대로 날아가 명중합니다. 중국군이 공개한 122mm 자주 로켓포 훈련 영상인데 30초에 40발을 발사할 수 있다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강군 건설의 상징으로 불리는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에 취역 6주년을 알리며 해군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今天是我国首艘国产航母山东舰正式加入人民海军序列6周年。 2012년 옛 소련 퇴역 항모를 개조한 랴오닝함과 최신 푸젠함까지 실전 배치돼 항모 강국이 됐다며 자랑한 겁니다. 반면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공격형 항공모함은 보유할 수 없어 현재 경항모 2척만 운영 중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1895년 청일전쟁에 패배한 지 130년 만에 항모 3척의 시대를 맞았다고 강조하며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에 정부 입장을 넘어선 발언처럼 보인 것을 반성한다며 다소 자세를 낮췄는데 중국 외교부는 상황을 흐리려 하지 말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런 중일 간의 갈등, 판다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본에 남아있던 마지막 판다 2마리가 다음 달 중국으로 반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쿄 동물원에는 곧 떠날 판다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동물원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긴 줄이 생길 정도로 관람객들이 몰려듭니다. 경비원은 긴 막대기를 들고 인파를 통제합니다. 일본 도쿄 우에노 동물원의 인기 스타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를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まさかと思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突然だったので、早く見に来れるうちに来ないと。
중일 관계 악화로 다음 달 말 중국에 조기 반환하기로 결정되자 아침부터 1,600명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이들은 판다의 몸짓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다 보니 동물원 측은 관람 시간을 1인당 1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도 대기 시간이 최대 4시간까지 길어지자 개원 4시간 만인 오후 1시에 당일 관람을 마감했습니다. 生まれた時から動画とかをこうして見てるので、すごく思い入れがありますね。 동물원 측은 다음 주에는 관람객들이 더 몰릴 것을 고려해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바꾸고 그 이후엔 추첨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반환되면 일본에는 중일 수교 54년 만에 판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음 공주라고 부르는 핵심 측근인데요. 트럼프의 성격을 알코올 중독자에 비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평소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이 발언 어떤 의미일까요?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말이 없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 얼음 아가씨라 불립니다. 그런데 한 잡지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행정부 인사에 대해 거침없는 평가를 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트럼프에 대해 알코올 중독자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과장된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인지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내부 충돌이 있었음을 밝히는 등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이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10년간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를 반대하다 지지를 하는 건 정치적 이유라고 직격했습니다. 인터뷰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와일스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것이라며 와일스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Where you have a reporter who took the chief of staff's words wildly out of context. 와일스도 맥락이 빠지고 발언이 짜깁기 됐다며 악의적으로 꾸며진 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의회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멕시코에서인데요. 시의원들이 말 그대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장하연 기자입니다. 의장으로 보이는 남성 주변에 여성들이 몰려 있습니다. 한 의원이 걸려있는 팔짱을 풀려고 팔꿈치를 휘두르자 다른 의원이 머리를 치며 반격합니다. 감정이 상한 두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서로의 머리끄덩이를 잡는 싸움으로 번집니다.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이곳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시의회장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개혁안 처리를 놓고 공개 토론을 하다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몸싸움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갑자기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놀란 주인이 수습해보려 하지만 둥근 가스통은 화염을 마구 내뿜으며 거리를 뒹굽니다. 현지 시각 6일 인도 델리 샤드라 시장에서 연료용 가스통이 폭발해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상인과 시민이 진화에 나서 불은 꺼졌지만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흥겨운 노래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리 오른쪽 아래에서 불꽃이 치솟습니다. 누군가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계속 커지고 지켜보던 시민들은 놀라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그제 멕시코 산 비센테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 중에 발생한 화재 현장 모습입니다. 폭죽 불씨가 트리에 떨어지면서 불이 난 건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이별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10년간 헌신한 손흥민과 팬들을 위한 헌정 영상인데요. 이현용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슬레이트를 치자 어떻게? 파노라마처럼 토트넘에서의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토트넘이 조금 전 손흥민 특별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손흥민과 팬들의 헌정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은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The last pieces of the puzzles. I think it was right to say it, you know, and it was I think one of the most beautiful moments.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결별을 결심하게 됐던 속마음도 털어놨습니다. I loved the club. I was thinking if I stay, I think that will be not good either club. 토트넘 선수로서 보낸 마지막 날 라커룸에서 동료 선수들과 진심의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팬들은 대체 불가의 보석, 전설 중의 전설이라고 추억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푸스카스 상에다 마지막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일궈내며 팀의 17년 무관의 한을 씻었습니다. 손흥민은 내년 미국 MLS와 월드컵 무대에서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It was really joy spending time with you guys every single day, more than my family. So I wish you all the best. Yeah, I love you boys.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반짝 영하권으로 내려가고요. 미세먼지는 낮부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서 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다가 낮부터 대기질 회복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도 낮은데요. 평년 수준 웃도라 심한 추위는 아니지만 출근길 따뜻한 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7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대구 11도, 부산 14도로 남부는 두 자릿수까지 오릅니다. 이번 주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요일 전국에 비가 오고 난 뒤 일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